안녕하세요. 케빈TV 케빈입니다. 아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어둡고 좀 잘 안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DLS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그 기사가 요즘 여러분 보셨을 텐데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DLS 그리고 또 앞으로 DLS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워낙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문제가 있던 상품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화면에 좀 간단하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모 은행에서 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이제 DLS를 판매를 했는데 1250억, 무려 1250억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전액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거꾸로 보면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말이 안 될 만큼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15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17일 주말이거든요. 15일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12%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전액 손실 구간이 기준이 된 마이너스 0.7% 아래로 내려갔다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 단 이게 만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직 3달, 4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손실은 줄어들게 되고 마이너스 0.2%까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온다면 원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으로만 유지되면 연 4에서 5% 수익이 나는 상품이었고,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원금이 기준인 마이너스 0.2% 대비 1bp, 이 1bp 어려우실 수 있는데 1bp가 0.01%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0.2% 그 원금 기준에서 0.01%가 떨어질 때마다 2%씩 손실이 나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마이너스 0.7% 아래면 전액 손실이냐면 1월에만 해도 무려 독일의 10년 국채 금리가 플러스 0.168이었습니다. 즉 독일이라는 안전한 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1%, 0.9% 가까이가 하락을 한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 누구도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 판매를 할 때 요즘 이제 소송도 걸고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판매하시는 분들, 설명을 잘 들으신 투자자분들도 야, 저렇게까지 독일이 가겠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금년도 우리 전 세계의 금융은 꽤 불안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더 안 좋고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잘 듣고 투자를 한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설명을 했어도 좀 무관심하셨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은행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뭐 한 4에서 5% 정도 추구하는 상품이 위험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잖아요. 그죠? 하지만 거꾸로 4에서 5%는 정말 꽤 큰 금리입니다. 큰 수익률입니다. 요즘은 그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보면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일 것입니다. 만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되살아나서 금리가 올라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서 그러한 기간이 지금으로서는 너무 짧다.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가 급속도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여러 지금 이제 이런 침체 비슷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가들이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쨌든 증권사에서 한 15년 정도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고, 독일이라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싶은 정도의 상황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부러 나쁜 의도로 판매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실제로도 예측을 못 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과 이런 정도까지 갈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을 수 있고, 투자자도 그것을 인지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역시 저기까지 갈 확률은 높지 않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당연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번에 아마 뭐 소송 이런 거 하면 뭐 녹취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그 잘못이 좀 더 큰 걸로 결정이 날 거고, 또 분명히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을 한 내용이 다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객이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내내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고객들에게도 더 이제 잘못이 있는 쪽으로 판결이 이제 내릴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은 상품이 어떤 거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반면에 거꾸로 보면 이러한 DLS 상품을 투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한 연 4%만 준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고 거기에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구조화해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한다면 좀 더 매력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 증시, 독일 주식시장과 독일 금리는 비교적 비슷한 상관관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의 경우에 연 4% 정도 노렸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은행 예금이라던가 저축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5천이다. 그러면 한 70% 정도는 3,500만 원 정도는 그냥 저축은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30% 1,500만 원 정도를 독일 지수, 독일 증시에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지금 독일 지수는 마이너스겠지만 연초보다 이거는 파생 상품이 아니고 만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든가 주식형 펀드는.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좀 더 견뎌낼 수 있고, 훗날 독일 펀드가 20%의 수익이 난다면 그 계좌에 6%의 수익을 주게 되고, 나머지 70%의 안전한 자금에서도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친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귀찮아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는 특정 기간 안에 꼭 수익을 내고 싶어. 바로 그 생각. 특정 기간 안에 무조건 돈을 버는데 예금보다 무조건 더 벌고 싶어라는 생각이 결국은 이런 리스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품에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정 기간 내에 확실한 수익을 준다 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 반대급부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저는 투자를 하시고, 좀 귀찮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좀 그런 노력을 해보시고 싶으신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투자를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원금 보장형 ES를 보면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그죠? 그 대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꽤 한정적이고, 또 반면에 이런 원금 비보장형 상품, 이건 또 단기지만 3년 만기 이런 상품을 보면 또 그 기간이 지나도록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가 있지만 그게 터치가 안 돼서 쭉 흘러가고 3년이 되고 이런 또 반대급부가 있고, 대신 원금 비보장형은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거고, 그죠? 언제나 투자 상품에는 이런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금에서 딱 투자할 만하다 하더라도 꼭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매처도 불안전 판매를 했다면 잘못이겠지만 꼭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고민과 공부를 하고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일로 좀 고통을 겪고 계신, 이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투자를 한 20년 해왔지만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확히 몇인지, 얼마까지 빠졌는지를 인지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주식 지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000인데 1400 밑으로 가면 다 손실 난다, 이렇게 설명됐으면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만, 아무리 은행에 오시고 자금이 있는 분이라도 독일 국채금리 수익률로 이해를 한다, 그것도 10년물로 이해를 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혹시 불안전 판매가 있었다면 적절한 보상이 어쨌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 경제 얘기를 제가 여기서 안 하고 맨날 그 유튜브에서 꽁트처럼 찍고 있는 이유가, 요즘 경제 얘기를 하면 모든 게 정치로 좀 연결되는 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비판,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1900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막 무너질 만큼 나쁘지 않고, 실제로 최근에
해외 선진국이 빠져도 우리나라, 중국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나라가 덜 빠지는 모양이 나오는 이유도 야 여기서 더 빠지기엔 너무 싼데 하는 주식이나 자산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8월 달에 지금 지수 폭락한 것 같지만 오히려 오른 주식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자산, 가치 있는 주식 뭐 이런 것들은 서서히 모아갈 수 있고, 여기서 지수가 좀 더 빠져도 가치 있는 자산에 빠지는 폭은 이제 한정적일 거라는 건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좋지만 투자는 좀 더 냉철하게 해야 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상 케빈이었고요. DLS, ELS 뭐 이런 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블로그나 이런 글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케빈TV 케빈이었습니다.